안녕하세요. 씨앗드림의 신배성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오프라인에 직접 만나 뵙고 다양한 강의들 진행하고 실습과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앞서서 이번에 할 강의 내용은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과 관련된 참여 방법과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그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대지도 지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출력하셔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이 조금 아파서 목소리가 작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로컬의 사전적 의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로컬이라는 사전적 의미 자체는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은 현지, 고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이라는 다양한 단어들과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의외인 곳에 로컬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례를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진행할 건데,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다 접근하기 쉽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접근하기를 희망함에 있어 이렇게 안내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현지 지역 뜻만이 아닌 방송국에서 쓰이는 로컬 방송국이라는 뜻은 수도와 같은 중앙방송국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로컬 방송국이라고 하면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방송국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단어가 조합된 그대로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죠. 자, 두 번째, 로컬 병원이 있습니다. 자, 로컬은 현지의 병원이라는 의미로도 쓰지만 크기가 큰 규모의 병원을 3차 의료기관이라고 쓰이는데, 반면에 1차, 3차 의료기관을 로컬 병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적인 측면에서도 로컬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컬 스텝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로컬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되게 직역한 단어로 보이시죠? 하지만 이 로컬 직역에서 사용되는 내용들이 현지인의 직원은 지칭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한국인 직원이나 한국 음식들이 로컬 스텝, 로컬 푸드가 되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사용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로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러면 로컬 크리에이터의 가장 주요한 키워드 특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제 얼굴이 너무 큰데 조금 줄일게요. 자, 로컬 크리에이터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격, 두 번째 특성, 그리고 세 번째 역할로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성격은 독창, 창의, 자유, 취향, 라이프 스타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가장 핫한 키워드의 경우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주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이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체험이라든지 제품 관련된 개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성으로는 커뮤니티, 연결, 상생, 협업, 네트워크 소통 등이 있고요. 요즘 들어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은 양방향 소통인 건 맞는데 이 소통하는 방식이 비대면 형식들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뭔가 사람들을 대면한다라기보다는 VR, AR 등을 통한 가상환경 체험 형식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근래에 들어 이제 소비 스타일도 그에 맞춰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제 해결 중심이냐, 재생 중심이냐를 따집니다.
여기서 재미난 부분은 이 문제 해결과 재생의 경우 한 끗 차이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공통된 문제를 체크하고 파악한 다음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 솔루션의 방법이 완전 새로운 것이냐 또는 기존에 있는 것을 재생할 것이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문제는요, 창업이 되었던 아이템 개발이 되었던 서비스 개발이 되었던 이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비자 중심 판단을 기준으로 내가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문제를 느끼고 있고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핵심 요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소비자 중심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거고 만족감을 최대로 높여서 그 다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럴과 재구매 같은 충성 고객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비록 화면에는 문제 해결이라고 작게 적어놨지만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이다 보니까 중간에 로컬 지역성이 강하게 들어갔지만 어떠한 사업과 어떠한 내용이든 관계없이 문제 해결점 사고 마인드 그리고 소비자 중심적 사고 마인드가 핵심 포인트고 키포인트입니다. 자, 우선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은 크게 7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각 분야별 사업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가치 분야로 지역의 문화나 고유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융합, 경제적, 문화적 가치 창출을 말합니다. 특히 지역을 컨텐츠화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역이 나오는 동영상, 드라마, 영화 등이 간접적 예시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기타 유튜브 영상 콘텐츠나 SNS 그리고 문화 창작 활동 및 벽화, 조형, 예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섞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만 또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이 해당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성된 주민협의체나 기타 단체들이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만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히 잘 알고 있는 로컬 푸드입니다. 로컬 푸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제품들을 말하고요. 상품이나 제품. 대표적으로는 농수산물을 말하며 스마트팜, 농수산 산지와 연결된 구독경제 종자개발, 유통제조 판매 등이 결합된 6차 산업의 발전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옷이라든지 다양한 원료 등도 해당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지역 가치에 더 가깝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역 특화 관광입니다. 자연환경과 여행지를 기반으로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뒤에 가면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에 가까운 형태로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어요. 다음 화면 넘어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가장 많이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도 활용되는 기술 및 ICT 분야입니다. 디지털 문화 체험의 경우 AR, VR 등과 결합된 디지털 문화 체험 콘텐츠가 시장의 대세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예시를 들자면 고미술 전시회를 가게 되면 예전에는 원본 또는 사본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근래에는 빗전시나 VR 그리고 빔 프로젝트 등과 같은 다양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룸 전체가 빔 프로젝트로 활성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직접 만져도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트렌디한 형태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관광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이러한 관광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사람과 대면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유의해야 될 점은 이런 사업들의 특징인 그 비대면이다 보니까 수익 비즈니스 모델의 연계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개의 분야인데요. 지역 기반 제조는 수공업, DIY 활동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특색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안동을 예를 들면 대마를 활용하여 생산되는 의류, 의복 등이 있고요. 근래에는 다양한 체험 교육장 등에서 대마를 활용한 교구 키트 제작을 통해 문화와 역사를 전달하는 형태의 교육 사업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는 게 상대적으로 원료 수급이라든지 상품 개발에 용이한 점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철강 아트, 스틸 아트들이 조금 유행하고 있으나 부피나 금액적인 부분에 부담이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되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점 브랜드는 제가 이전 교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로컬 크리에이터에서 말하는 이 브랜드는 뭔가의 제품 상호라든지 아이덴티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점 브랜드, 즉 거점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복합군 문화 공간으로 체험이나 전시실 등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관광 활성화 활동들을 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시안미술관 또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영천에 있는. 자, 그래서 지역성, 희소성 기반으로 지역 가치 재창출, 가치 소비 중점 거점 브랜드 육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있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확대돼야 되는 핵심 요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공간이 있고 없고의 이 내용에 따라서 지속성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업이 공간이 없을 경우 1년도 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공간이 있을 경우 7년, 10년 또 꾸준하게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100% 정당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 친화 활동이 있습니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바다, 산, 강 등 자연적 환경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서핑, 캠핑,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 모델을 제시합니다. 즉 현재 가장 많이 늘어났던 게 산에 있는 계곡 등을 활용해서 공유 수면 허가를 받아서 오토 캠핑장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특히 양양이 유사한 바다를 기준으로 양양의 서퍼비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고 물론 해당 그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사용하던 것들이 이전하면서 발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을 통해 함께 공익형 수익 모델로 잡아갈 수만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기타는 7대 분야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제안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역 기반 제조와 거점 브랜드 요 두 가지가 융합될 수 있고 자연 친화 활동과 지역 기반 제조가 융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항시에서 지역 활동으로 유명해진 플로깅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해안가의 관광 명소나 경관을 감상하고 그 과정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 쓰레기들을 수거하여 또다시 제로 웨이스트와 같은 상품들을 개발하고 다시 또 판매하여 자연 환경도 지키고 지역의 소득 증진 활동 또한 함께 연계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크리에이터 7대 분야의 사업 계획에 지원하실 경우에 거점 브랜드를 선택하더라도 주가지, 부가지를 지정하셔서 사업을 융합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지역 가치에 보시면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 또한 동의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단순하게 해당 내용에만 따른 순기능만을 가지고는 해당 사업에 선정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체크해가며 맞춰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기타 유형은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인플루언서들의 다양한 형태로 매체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는 우리 지역 주민들 또는 함께하는 주민협의단체들이 인플루언서로서의 활동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거점 브랜드나 자연 친화 활동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본 옵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SNS의 효과는 점점 퇴색되고 있고 그 효과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컬 분야의 대표 분야들입니다. 로컬 음식이 있고 로컬 관광 그리고 로컬 생산 등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피어라 관광협의체 발족식 관련된 사업 내에서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즉 적산가옥을 중심으로 관련된 사업을 중추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 푸드는 대표적으로 과메기, 대게, 기타 해양 수산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컬 관광처럼 일본인 가옥거리들도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조합의 형태에 따라 본명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단어들을 활용하고 어떤 것들과 결합하여 연계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를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의 특성상 지역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또는 상품을 활용한 형태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형태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을 활용한 관광지를 활용하였을 때 특별히 부동산을 꼭 매입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시더라도 이 해당 공간과 연계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음식 또는 체험, 관광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제공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로컬과 조합하였을 때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방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목적과 비전 의식에 따른 수단적 활용을 진행할 때는 단계별로 진행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이렉트로 가면은 너무 편하고 좋겠지만 사실상 단계를 지정해서 목표 일정과 목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 기반 사고의 확장으로서는 총 4가지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포항 지역의 로컬입니다. 지역 자원의 거점은 어디이고 어떤 브랜드가 있고 문화예술 음식과 관광자원의 자연환경 등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포항에 거주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밥식회라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흔하게 지역 거주자들은 밥식회를 봐왔거든요, 옛날부터.
하지만 경상북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밥식회가 무엇인지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으로 만드는 식혜주, 동동주 뭐 이런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자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고 체험하는 컨텐츠, 먹어보는 컨텐츠, 그리고 구성하는 컨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서 접목하고 활용하고 또는 합치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는 어떤 장소로 어떤 관광지를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고 어떤 사람들이 오고 그 사람들은 어떤 것들 먹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체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술, 이렇게 이제 확보한 지역의 로컬 자원들을 기반으로 예술, 영상, 음식, 레시피, 체험교육, 시설, 스테이 교육장, 체험장 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과메기를 가지고 체험을 해볼 수도 있고 먹어볼 수도 있고 영상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것들은 대부분의 콘텐츠들을 융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다양한 방법, 정답은 없고 내가 하는 게 곧 정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혼자 나 마음대로 하는 것도 너무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례 중심형 아이디어 구성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 중심적 판단을 통해 문제와 솔루션을 같이 해 나아가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선정이 최종화 다 구체적으로 따져졌으면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특히 이러한 전문성의 경우에는 내가 전문 자격을 따거나 기술을 배워오거나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팀원을 구성하여 어떻게 사업을 구성할 건지도 함께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꼭 내가 해야 된다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경영적인 접근 방법으로 따졌을 때 내가 아니라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CTO, CMO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체크리스트로는 해당 아이템과 선정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다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아이템 지원 사업, 사업화 전략, 마케팅 전략, 경영 전략, 기획, 비전 설정 등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도 되지만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방향성과 비전, 목적성을 먼저 수립하고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발굴 육성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며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사업 아이템과 우리 조성 이유에 대해서 목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 작업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다 더 열정적이고 편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지역성과 연결된 고유의 콘텐츠로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로컬 브랜드와 로컬숍은 관광산업뿐 아니라 문화산업과 창조산업의 핵심 축으로 기능을 합니다. 특히 로컬 크리에이터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하나의 예술의 장으로, 창작의 장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과 외국인 여행자들이 골목 상권과 로컬숍에 몰리는 배경에 이런 콘텐츠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공주와 부여는 대표적인 선진 사례 답사 지역으로 많이들 찾아가는데요. 특히 공주시의 경우에는 그 골목골목 다양한 상권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담벼락마다 있는 그림, 설치된 조형물, 그리고 역사적 기록물 등이 벽면에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부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하게 그냥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라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길들을 따라가는 그 재미 또한 한 가지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일본인 가옥거리의 경우 직선 스트레이트로 끊으면 굉장히 짧은 거리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주와 같이 다양한 골목권의 상권과 개발들이 시급하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실전 마인드맵인데요. 지역 가치에 대한 고유 특성, 경제, 문화적 가치 창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를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적어가 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나 팀원이 있으시다면은 다양한 의견들을 반박한다거나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소위 말해서 헛소리라고 할지라도 다양하게 수용하고 그 사람들이 의견을 편하게 낼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용들을 적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특성, 고유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지역마다 내려오는 보호수에 따른 전설이나, 그리고 그에 따른 민화, 선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문서 자료인 형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지명 유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지역 장소를 특정하고, 자,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 모든 사업, 계획, 아이템, 다양한 목적성을 이루기 위한 사전 점검 과정으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대기업이 되었던 지금까지 현장 실무에서 어떻게 운영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적어도 제가 들어가 있을 에듀 플러스 들어가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브레인스토밍과 관련된 내용들로 아이디어 구상회의 등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로서도 다양한 창업자분들과 사업의 진행함에 있어서 동일한 목적의식을 합치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 가치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이 가치를 통일화시켜 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상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합치가 원래 100%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렸던 의견들을 체크리스트화해서 단계별로 해결할 수 있게끔 사전에 미리 체크해 놓는 것 또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마을을 활성화하거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협의체 조성 시 다양한 의견들의 다수결로서 진행했을 때 이게 100% 합치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수정이 필요하거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묵살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체크해놓고 추후에 플랜 B, 플랜 C 등으로 구성하여 사전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로컬 사업 아이템 계획을 진행할 때 지역별로 핵심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역 주요 사업의 경우에는 도 단위로 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준비되어 있는 형태인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디지털 기기 부품, 에너지 부품, 성형 가공, 기능성 바이오 소재 등이 주력 사업으로 매치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광역지자체의 기준이고 시, 군 단위로 나오면은 그 지역별로의 로컬 산업들이 따로 또 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에서 진행 가능한 여부와 실행 가능성 등에 따라서 아무리
지자체에서 밀어준다 할지라도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역지자체 규모의 사업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포항 로컬 또는 구룡포읍 로컬을 중심으로 사업 아이템을 접목시키고 다양한 사례들을 융합해서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사례가 처음부터 성공 사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많게는 10번까지도 도전을 해야 관련된 사업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부분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해봐야 이게 맞냐 아니냐,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로컬을 기반으로 시도별 지역 중점 산업들이 구성되어 있는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시 로컬의 핵심 사업들은 철강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적으로 또는 체험적으로 접근했을 때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판매 금액의 객단가가 높은 편이라서 마진율 또한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긍정적인 판단의 기준이고, 부정적 판단의 기준으로 했을 때 철강과 관련된 스틸 가공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주물을 떼지 않는 이상 주물 또한 쉽지 않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접근성 자체가 어려운, 그리고 진입 장벽 자체가 높은 이 스틸 분야의 경우에 다양한 문화예술 작가들을 유입하고 관계 인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비자 중심적 마인드로 보았을 때 참여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상 만약에 넘어가게 되고, 또는 체험하는 과정상에서 위험 요소가 수반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역적 로컬을 살리되 소비자 중심적 마인드로 판단하여 우리 현재 방문하는 관광객 또는 방문객들이 어떤 것들의 문제를 느끼고 불편함을 호소하는지 먼저 체크해 본 다음, 그에 따라 방향성을 지정하고 체험 시간과 판매 가격 등을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직전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화 자원을 살리고 아카이빙을 통해 지역 자원을 보관하고 기록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경제적 활동에 수반되는 이러한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에서는 소비자 중심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방향 수립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줄일게요. 굉장히 크네요. 자, 이렇듯 관광 중심 도시로 변모하고자 하는 포항시의 경우, 이 포항시 지역 로컬 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쪼갤 수도 있고, 넓게는 포항시 전체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룡포읍에서 창업을 하고 또는 관련된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들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맞는 형태로, 그리고 소비자 중심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시사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로컬 사업 아이템 계획 기준으로 지역 가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례입니다. 춘천일기라고 하는 오픈 팝업 샵입니다. 지역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그림 작품, 종이 베이스로 된 그림 작품과 나무를 활용한 명패 제작 등 다양한 체험들을 이룰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그림 체험은 어디서나 흔히 할 수도 있고, 목재, 나무 체험, 목공예 체험 등도 사실상 지역별로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는 형태이지만, 하지만 이쪽 파트에서는 자신만의 캐릭터성과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고, 또는 체험이 불편한 사람들은 가볍게 살 수 있는 가격대로 형성하여 나름 성공적인
상품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역 중심 산업 플러스 문화 또는 예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기반 로컬 상품 개발로서 최종 완성이 됐고, 다양한 스티커, 책꽂이, 책갈피, 볼펜, 펜, 정확하게는 볼펜보다는 볼펜을 끼워 파는 추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이런 간단하고 어디에서든 볼 수 있고, 소위 말해서 다이소에서도 유사한 상품들을 볼 수 있죠. 디자인적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유사한 상품은 없지만, 자, 이렇듯 지역의 가치를 기록하는 형태로 종이 재질의 관광 상품들을 주로 제작하여 구매하는 소비자로서 기념품화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높지 않은 가격대를 형성해서 누구나 쉽고 가볍게 살 수 있는 형태의 상품들로 구성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시설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해당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서 별도의 인테리어를 했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지역 건축 양식을 그대로 살리고 최소한의 보수를 통해서 기존 색깔을 살린 테마 팝업 스토어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로컬 푸드입니다. 로컬 푸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팜, 농수산 산지와 연계된 구독경제, 종자개발 등 유통 판매 방법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로컬 푸드라고 해서 꼭 지역의 현지에 가서 먹어야 된다거나 사야 된다라는 인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온라인 판매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상품 퀄리티들이 그 상향 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경주에서 만드는 과메기든 포항에서 만드는 과메기든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의 차이는 명백하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 푸드를 개발할 때에는 이 지역에만 또는 이 지역에 와야지만 먹을 수 있는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 생산물을 활용한 2차, 3차 가공 생산품도 괜찮지만, 사실은 이 외적으로 이쪽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색적인 상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이 6차 산업을 초월한 상품 유형들로 많이 구성되고 있는데요. 이 6차 산업이 사실은 1차, 2차, 3차를 더하거나 곱했을 때 나오는 게 6차 산업입니다. 직접 생산 및 제조, 가공, 포장, 패키징, 유통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험까지 진행됐을 때 6차 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 요 근래 유행하고 있는 수제 맥주 파트의 경우에도 자신만의 브루어 또는 자신만의 수제 맥주를 만들어서 집에서 음용하고 시음할 수 있게 만드는 커스텀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외에는 지역 맥주 또한 마찬가지고요. 특히 맥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주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OEM 하거나. 왜 그러냐면 맥주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홉이 100% 수입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수제 맥주를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저는 그렇게 술을 선호하거나 기호 식품으로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다라는 커스텀적인 마인드로서 소비자들이 가심비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선호하게 되고 있는 사회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심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하여 가성비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현재에 들어오면서 그 가성비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심비가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심비라는 건 가성비에서 파생된 건데,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감을 중요시하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아니라 가격 대비 심리입니다. 요즘 MZ세대들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러한 형태의 소비 습관은
성능이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만족함에 있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면 소비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제 맥주가 되었던 다양한 관광 상품이 되었던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상품 유형들의 구성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죠. 제가 지금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터져 나갔는데, 자, 로컬 푸드에서 가지를 뻗어 나가자면 지역 특화 상품 개발, 뭐 수제 맥주가 있을 수 있고 빵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관광객들이 와서 직접 만들어서 들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것들, 뭐 농촌에서 좀 많이 하는 것들은 막걸리 만들기죠. 근데 이 막걸리가 너무 슬픈 게 자꾸 터져가지고, 맥주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의 주요 소비층이 누구인가 등 다양한 가지들을 쳐봐야 되는 거죠. 대카테고리로는 커스텀이 가능한 지역 체험 음식 개발, 그리고 이 지역 체험 음식 개발 옆에 가지로 친다면은 주요 대상 연령, 가족 단위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에 필요한 포장 패키지라든지 제품 제공 방식 또는 음용 방식에 따라 다양한 레시피들까지도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술과 저 음식과 조합이 잘 맞다, 또는 이 음식과 저 음료랑은 잘 맞다 라는 형식의, 이것도 일종의 레시피로서 활용하고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챙겨볼 수 있게끔 하는 관심사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농촌 대비 어촌의 경우에는 똑같은 사업을 체험함에 있어서 준비 과정이 적어도 두세 단계가 더 들어가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농촌의 경우 작업복을 환복한다거나 위에 덧입거나 하면 사실 땀 흐르는 그 이외에는 체험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는 실내 공간, 텃밭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 오천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접근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복이나 수경 등의 활동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체험을 만약에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체험 서비스와 지역의 가치를 보여주고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양어장이라든지 바다 인근에서 가볍게 채취할 수 있는, 물을 묻히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체험 활동과, 그리고 채취한 음식들을 직접 손질해 보거나 또는 손질을 대신해 주는 장면들을 퍼포먼스적으로 앞에서 보여주는 방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도 체험의 유입을 증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특히 로컬 푸드는 단순하게 먹는 것도 좋고, 또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 먹는 것도 좋고, 제주에 있는 대형 초밥집도 그런 예시 중에 하나이죠. 물론 이제 그거는 체험이라기보다는 약간 과시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물론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컬 푸드로 생산되는 음식이, 포항의 로컬은 포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부추, 전구지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부추를 활용해서 소보루 빵에 넣어서 부추 튀김 소보루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뭐 사실 굉장히 1차원적인 사례이기도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상품이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음식과 맛도 굉장히 준수하고 소비가 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다만 그 로컬 푸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지역을 와야지만 먹을 수 있고 그 음식 자체가 너무 맛있고 특색이 있는 상품이라면, 현재 가심비를 따지는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방문하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생산되는 다른 생산품과 이 조합을 할 때 신규 상품 위에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 다른 음식들과 조합하는 방법 또한 괜찮습니다. 특히 로컬 푸드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정 생산품 기준의 모양을 따와서 그 모양과는 관계없지만 뭐 빵을 만든다던가, 뭐 대표적으로 대게빵, 꽈배기빵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상품들이 1차원적인 상품이고, 그 다음에 2차원적으로 들어가는 게 모양 등 이런 것들도 신경 쓰면서
안에 지역 생산품들을 넣어서 제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과메기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메기 음식에 대한 기능적인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명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표기법상 효능 효과를 넣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함유량을 넣는 선택들을 했는데 사실 이색적이고 특이한 건 맞는데 사람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뉘앙스를 더 갖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들의 유형의 조합을 할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도록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의 상품으로 조성하는 것 또한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원물 그대로 먹을 수도 있고 가공할 수도 있고 또는 그거와 섞어서 만들 수도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의 로컬 음식점들 중에서 골목 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덮죽집과 국수야김과 같은 지역 상품을 활용하여 음식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들도 로컬 푸드 생산 잘하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근본적인 그 해석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 생산품을 가지고 가공 생산화하여 판매하는 것 또한 로컬 푸드이고 좀 더 좀 더 학술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견해는 옛 음식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방향을 풀어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이 되어야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의 문제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결국에 때와 운이 필요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홍보 마케팅 전략이나 스토리텔링 전략에 따라서도 다양한 형태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지역 내 로컬푸드 사례로서는 공간과 자연을 활용한 로컬푸드 온실 카페가 있었어요. 지금 해당 카페는 지속적으로 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이 로컬푸드 판매점이 참 재미난 게 그냥 식물이라는 테마를 조합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해당 판매점은 뒤에 판매점이 따로 있고 뭐 육류라든지 축산식품들을 사실 수도 있고 마트도 있고 김도 팔고 그렇습니다. 종합 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특정 공간을 이색적인 지역 온실 카페로 만들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좋은 사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해당 카페의 위치와 판매점의 위치는 굉장히 멀고 가깝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그리고 반대로 재구매율 또한 굉장히 높은 시설로서 발돋움 했습니다. 역시 이런 사업 아이템, 로컬 크리에이터적인 접근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상식이라는 것을 통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 아이템의 조성과 어떤 사업 아이템들을 융합하고 테스트해보고 소비자 중심으로 갈 것인가, 지역 중심으로 갈 것인가를 잘 판단해 봐야 되는 사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역 특화 관광 파트입니다. 지역 특화 관광의 경우 뭐 오천 체험 마을이라든지 농촌 체험 마을과 같은 특화형 관광 체험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 생태계 지속 가능성 등을 좀 융합해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많이 활성화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들어와서 가장 많이 활성화된 것 중에 하나인 게 오토 캠핑장입니다. 예전에는 캠핑이라고 하면은 산을 중심적으로 생각하였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바다 어디든지 캠핑할 수 있는 장소로 많이 각광받고 있고 이러한 특화 관광형 중에서 뭐 해수욕장이라든지 자갈밭 그리고 뭐
주상절리 인근 등 다양한 곳에 곳곳에 이제 사이트 설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해당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하드웨어가 동반되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일 수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정조할 수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문화 역사의 보존 및 전달할 수 있는 매체들을 많이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숙박 중심의 관광 특화의 경우에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특화 관광은 뭐 숙박업이 중점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로컬 푸드를 중심한 먹거리 중심의 지역 특화 관광이 될 수 있습니다.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전주 한옥마을이 있죠. 물론 해당 한옥마을이 설립될 당시에는 뭐 먹거리 중심의 취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한복, 뭐 런웨이쇼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제 거의 먹거리로 중심이 잡혀 있다 보니까 원치지에서는 뭐 조금 벗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지역 자체를 활성화시키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을 가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음식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향수부터 시작해서 한옥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진행 가능하게끔 바둑 모양의 기획 보도블록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특히 사시사철 뭐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주말 평일에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주말에는 사람들이 부딪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창원 공방이라든지 시장 옥상 시장 등 뭐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방과 낮 분리되어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서 더 재미난 부분들은 음식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재미난 게 아니라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들은 지나가는 건물들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기획이 조금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주의 경우 뭐 특별한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질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골목골목 조성되어 있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그 길만 따라가도 이 공주시에 대한 역사도 알 수 있고 스토리도 알 수 있는 워킹 로드가 잘 구성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 관광의 핵심 포인트는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남아있을수록 소비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워킹로드입니다. 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는 거, 자동차가 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이 차를 정차하고 또는 주차해서 걸어 다니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지역 특화 관광의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근래에 보시면은 골목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성화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듯 지역 특화 관광은 먹거리를 주요 테마로 잡을 수도 있고 체험을 테마로도 잡을 수 있고 또는 주거라고 해야 될까요? 숙박과 관련된 테마를 조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풀빌라 단지들이 많은 바다가 있듯이 뭐 이건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데 풀빌라가 필요했나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폭발적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웬만한 호텔보다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형태는 결국에는 우리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적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고 현 트렌드에 따라서 어떠한 소비 트렌드가 활성화되고 연령대별로 맞춰갈 것인가를 잘 모색해 봐야 됩니다. 물론 먹거리가 되었던 숙박이 되었던 체험이 되었던 이 지역의 특색을 어떻게 살릴 건지는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선 포항 로컬 플러스 제주 로캉스를 한번 조합해보면 어떨까? 물론 제주도와 포항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날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한테 대입시킬 수 있고 또는 융합시켜서 기존의 성공 사례보다 더 나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자, 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행 경비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로컬인의 식당, 숙소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농산물로 만들어진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가이드되는 로컬 관광입니다. 이 제주 로캉스가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제주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게스트하우스와 독채 패션 등과 연계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로컬 베케이션이라는 합성으로 로케이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 있게 성공 사례로 잡혔습니다. 특히 투어 계획은 요 제주 로캉스는 하요마을 정식 및 감귤 체험의 길이, 마을 편백숙 승마 체험, 한남리 조격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국내이면서도 해외 같은 느낌이 조금 강하게 있죠. 그래서 그대로 해당 사례를 가지고 오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항시에 왔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사업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역적 특색과 지역 환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례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대입할 수 없는 사업을 가지고 와 임의로 대입할 경우 결국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들은 너무 슬픈 부분이기는 한데 창업이나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운 7, 기 3이라고 했습니다. 운이 7이라고 하거든요. 때와 장소, 타이밍 등 물론 기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물론 100%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제주 로캉스를 포항으로 가지고 와서 대입할 때 물리적 환경과 인적 인프라들 그리고 지역의 자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대입이 가능한 건가, 그리고 우리 지역에 방문하는 주요 관광객들과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유행이 갔냐 안 갔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포항과 제주도를 갔을 때 과연 어떻게 다름을 느끼고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 것인가, 사실상 이거는 필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베케이션이라는 합성어의 포인트를 잡아보고 다른 지역별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을 유심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실패 사례를 중점으로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 해결적 사고로 접근하셔야 되고, 성공 사례의 경우 또한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체크하고 우리 지역에 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시야를 넓힌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듯 이런 사례들을 보고 그 제주도 로캉스의 핵심 안내 책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펼쳐나갈 거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건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영상을 만드는 현재에는 로캉스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유사 파생 상품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걸 연계해서 제공할 만한 컨텐츠들을 무수히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러한 진행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로 행정적 계획을 만들어서 지역민이 아닌 타 지역민들을 초대하고 다양한 피드백을 받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관광이라고 해서 이제 특화 관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 푸드라든지 지역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강박적으로 얽매인다기보다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뭔가 리플레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도전해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디지털 문화체험 가지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AR로 갈 것인가, VR로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AR은 증강현실입니다. 요 근래 앞서 말씀드린 고우 체험, 예술 체험 전시와 같이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전시 공간 활용과 또는 반대로 VR, 가상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만드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키오스크라든지 다양한 형식으로 조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문화체험의 가지를 펼칠 거라고 하면 가상적으로 체험해서 와보고 싶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선택한다면 VR을 선택하고, 그리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페토를 선택할 겁니다. 근데 그 편의성보다는 퀄리티라든지 자유도를 느낀다라고 하면은 VR 챗이라든지 얼리어 엔지, 최근에 나온 이제 얼리어 엔지를 통한 정말 게임과 같은 가상 세계를 별도로 만드는 방법들이 있겠죠. 다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다만 그만큼 제공하는 서비스의 퀄리티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더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저라면은 테스트로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페토를 선택하고, 그 제페토를 선택한 가상현실의 우리 가상 관광 체험과 서비스 상품들을 제페토에서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공간에 우리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 홍보 전단 등을 설치해서 직간접적인 효과를 이루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자면 VR챗과 같은 오픈 공간 스페이스에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물론 이제 VR챗은 너무 이제 국제적인 사이트이기도 하고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저의 편견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고 전략들은 VR 기반으로 가치를 하나하나씩 뻗어나가는 것도 또 재미 요소이기도 하고 접근 방법의 중요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AR 증강 형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이라든지 구룡 관련한 구룡법은 증강 형식 게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퀄리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떨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소비자의 판단 기준이고, 소비자의 피드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개발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특히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이나 오프라인 증강 형식을 통해서 보물찾기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의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가상세계의 운영 현황에 따라서 직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앞으로 소비력을 갖출 수 있는 어린 청년들 또는 젊은 세대들이 장기적으로 유입되기에 긍정적 효과를 저는 120%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포항시 로컬을 로컬 VR, AR 키오스크 체험 형태로 융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로컬 음식, 로컬 관광, 로컬 생산 등 전부 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조합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에서 핵심 분야들이 분리되어는 있으나 지역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뭐 하나 빠짐없이 특색을 살리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굉장히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나 라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지역의 가치나 지역의 테마,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통일성 있게 진행돼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재밌는 만화나 소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잖아요. 제가 공주 갔을 때 벽면에 표기되어 있고 그 한 50걸음마다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0에서 50걸음마다 읽을 거리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걸 읽다 보니까 소비를 제대로 못하긴 했는데 굉장히 색다른 방식의 접근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듯 VR, AR 키오스크 체험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가상현실 게임인 뭐 제페토라든지 뭐 VR 챗 등을 활용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페토라고 해서 뭐 쉽게 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접해보고 관련된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라든지 실패 가능성을 굉장히 더 낮출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처음 차근차근 떼는 게 핵심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로컬 사업 계획에 이게 이제 그 고속도로라든지 지역 관광 설명소에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설치 장소가 그렇게 썩 좋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관광 설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물론 이거는 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뿐더러 모든 관광객들을 대변하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자, 이런 관광 키오스크는 꼭 관광 문화 설명 안내소나 뭐 이런 데들 다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거기를 용역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한 적 이외에는 관광 때문에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문하고 편하게 눌러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소 설치에 좀 다르게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관광 안내소에는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검색하고 알아보고 왔던 장소이기 때문에 키오스크를 꼭 그 안에 놔둘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오스크 방식은 랜선 문화 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생활 실용 중심으로 보았을 때 카카오라든지 게임 등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의 편의성이라든지 비용의 적절성 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과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기반 제조 사업입니다. 뭐 수공업, DIY 활동 및 지역에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한 특색 상품 등이 있습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는 뭐 녹그릇이라든지 금을 채취하는 사금 체험장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지역의 뭐 제조라고 할 수는 없죠. 사금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조 상품 개발 기반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우리 앞서 설명드렸던 지역 가치 중심형과 크게 저는 거리가 멀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죄송해요. 여기서 핵심적인 가치는 아까 로컬푸드에서 말씀드린 6차 산업에 기반된 DIY나 다양한 체험 활동이 핵심 포인트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험 중심형 사업 운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꼭 생산 중심으로 보지는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룡포가 과메기가 핵심 사업이고 어업이나 어획 활동이 중심이라고 해서 그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과연 얼마나 체험할 것인가 이런 의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일본인 가옥거리 내에 뭐 한국 전통 양식을 활용한 풍경 만들기 체험과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마크라메 그리고 관광상품 제조 등을 연계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전통이 그거죠. 전통 연필 이름이 뭐더라? 이게 전통 모양 연필도 있고 이게 처마 밑에 색깔들을 활용한 오방색이라고 하나요? 오방연필이라고 하나? 잠시만요. 오방연필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을 그냥 대입한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중심 기반의 DIY 상품들을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예전에 그 자개 소반 상품이 나와서 굉장히 혁신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인기가 많고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전통 양식을 활용한 밥상 모양의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과 기능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성과 사업 아이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풍경, 풍등 또는 실생활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상품 개발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자개 소반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키트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굳이 뭐 색칠이 필요 없거나 오칠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그냥 완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특색을 살린 이색 상품들, DIY 체험 상품 등을 조성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는 뭐 목공예가 대표적인 체험 사례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좀 더 편리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관광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근본적으로 짐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상품들은 최소화해 주는 것이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포항의 로컬 지역 기반 산업 철강 스틸이 대표적입니다. 포항시 하면은 포스코가 생각나고 현대제철이 생각나죠. 그래서 스틸아트 공방이 설치되고 스틸을 활용한 다양한 공예품과 미술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스틸도 어떤 스틸들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뭐 스테인리스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할 때 뭐 도색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들이 있지만 저는 몸에 착용하거나 표현하는 상품들이 금속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되게 싫어하는 편입니다. 금이나 은이 아닌 이상.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기 체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부정적인 형태의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특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취미 생활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스틸로 제작되는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녹쓰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재질로 하더라도 저는 괜히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철판을 활용한 DIY 상품들, 2차 생산품들, 그리고 단순하게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같이 만들면은 좋겠죠. 잠시만요. 제가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인가 중국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철판을 활용한 그 피규어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상품이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는데, 이렇게 이제 평면에다 도안을 짜서 아마 레이저로 이제 커팅을 했겠죠. 그 커팅을 해가지고 그걸 접어서 이렇게 그 스틸 모양의 그 피규어를 만들더라고요. DIY로. 사실 포항시는 굳이 이제 지역 기반 산업을 핵심 포인트로 만든다고 하면은 그런 상품들을 조금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긁혀서. 하여튼간 제가 간단하게 1차원적인 생각을 했을 때 포항 로컬 지역 기반의 철강 소재를 통해서 평면 도모를 짜서 조립할 수 있는 형태의 피규어들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들어가는 피규어 상품은 뭐 다양한 형태의 상품으로 조합도 할 수 있겠지만 꼭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나 상품이 아니더라도 저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역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모형이나 이런 것들 또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하여 이제 5감 제가 한문을 못 읽겠네요. 자, 스틸 아트 공방이 있고요. 자, 지역 기반 제조, 주요 산업, 지역 문화를 섞어서 스틸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 작품, 공예 상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스틸 아트 공방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비용적인 측면과 장소 섭외, 거점 브랜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소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구룡포를 대입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뭐 해양수산자원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있는 고인돌과 같은 역사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로컬 크리에이터의 핵심적인 요소는 거점 브랜드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해당 공간이 조성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상품과 커리큘럼, 서비스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비용적, 경제적, 그리고 장소적 어려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공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성을 보유하고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점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한 가지 특색을 살린 집중 테마형 그 테마 거점 브랜드를 조성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형태나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한 복합문화 공간 거점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역성과 희소성 기반, 지역 장소 육성 등이 가장 필요하고요. 가지를 친다라고 하면은 체험 중심형 거점 브랜드, 전시 공간 중심 거점 브랜드, 또는 문화 역사, 아카이브 형태의 거점 브랜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대카테고리가 뻗어나갔을 때는 잔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뻗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잔가지들이 왜 많이 뻗어나와야 되냐면 거기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모색하고 체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지어나가면서 또는 체크리스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가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이점은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다 보면은 수정 보완해야 되는 때가 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는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우스갯소리로 넘어갔던 부분들 또는 얼토당토하는 내용들이 그때에서는 실현 가능한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꼭 안 보이게 커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 친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쭉 꺼놓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공간 자체를 거점 브랜드한 사례는 포항시의 대표 사례는 꿈틀로입니다. 꿈틀로에서는 다양한 작가님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틸을 활용하여 중앙 파출소에 있는 거 붕어리 파출소로 스틸을 가공해서 만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녹물을 조금 흘리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지역의 특정 지역을 문화, 예술, 역사 등으로 특화거리 조성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화거리로. 뭐 예를 들어서 먹거리 시장, 야시장 등, 도깨비 시장 등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거점 브랜드화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항의 대표적인 사례는 뭐 중앙동 실개천 거리가 있을 거고, 꿈틀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또한 거점 브랜드화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거리가 조성된 것이 이 사업의 목적성과 비전성을 합치한 경제 기반 중심의 공간이 사실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포항시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꿈틀러 문화 창작 지구가 이제 사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 샵앤샵과 청년몰 등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복합 공간이라든지 이런 체험장들이 하나하나 나열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접근 편의성을 용이한 복합 테마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체험장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적게 안에 분포되어 있을 경우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심리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안한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듯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있고, 그 다음 내용들 또한 이제 맞춰가야 될 건데, 특히 우리 구룡포의 경우에는 일본인 가옥거리를 기반으로 컨텐츠 동백꽃 필무렵을 시점으로 하여 굉장히 산뜻한 거점 브랜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안에 세부적으로 지역 가치와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상품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뭔가 기획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내 사람들, 다양한 외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야기되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익 중심형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지역의 특색이나 가치, 지역을 살리는 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기는 어려운 현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부분은 동백꽃 필무렵이 벌써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네요. 2019년 방영작이네요. 저는 아직도 이 동백꽃 필무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근데 대신 보지는 못했지만 지역 지도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이 동백꽃 필무렵은 나중에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직도 보지 않았다는 게 저 또한 놀랍습니다. 물론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어쨌든 이런 거점 브랜드를 기반으로 내용들이 설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자연 친화 활동을 진행할 건데요. 자, 지역 자연 친화 활동의 경우에는 바다, 산, 강 등을 활용한 서핑,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 형태의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항에는 포항 운하가 있죠. 이 포항 운하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체험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교육 등 그리고 체험 활동 등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일만 특구 관광지구에는 뭐 카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해저 레약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요 근래에 좀 유행하는 것들이 서핑 체험이 예를 들 수 있었고, 그리고 수상 스키와 같은 다양한 체험들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제 포항 오브 킹덤인가요? 잠깐만요. 킹 오브 더 포항인가? 그럴 건데. 잠시만요. 네, 맞네. 킹 오브 더 포항이라고 약간 철인 3종 경기와 같이 모래사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양 체험의 경우에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겨울철에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는 해양 레포츠가 뭐 있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에 지역 자원들을 활용하여 뭐 구룡포 해수욕장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지만 말봉산과 같은 지역 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레포츠들을 생각해 보는 것 또한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캠핑 등 아웃도어 형태에서 근래에 조금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오지 캠핑이라든지 그에 따른 뭐 오프로드 산행이죠. 차량을 활용한 오프로드 캠핑 등 다양한 형태로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들을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바다를 통한 오프로드 체험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뭐 산짐승이라든지 다양한 문제, 그 환경적 위험 요소들이 좀 다수 분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레포츠라는 특성상 무동력 보트 또한 마찬가지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환경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연계할 수 있다고 하면 긍정적인 형태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하게 해양 뭐 바다니까 레포츠를 연계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거 위에도 좀 더 가볍게 피크닉을 즐긴다든지 다양한 음식 체험 등을 통해서 해수욕장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체험 부스, 그리고 먹거리 부스, 피크닉 부스 등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더 활성화된 형태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피크닉부터 레포츠까지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고 수륙 양용 자동차 등과 같은 해당 서비스들을 조금 확대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많은 사업들이 더 재밌게 즐겨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구롱포 포구 등을 활용해서 뭐 요트 전방이라든지 단순하게 무동력 보트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좀 더 확대해보고 참여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듯 포항에 있는 숲해설사 해설 및 상품 개발 또한 가능하고 대표적으로는 포항의 숲과 사람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숲해설을 비롯하여 목공예 체험과 다양한 상품들 그리고 캠핑용품 제작 등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역, 산, 플러스 나무에서 숲해설을 통한 환경보호 및 환경활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원목 상품 생산을 통해 연간 7억 원대 매출을 내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는 7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물론 숲을 기반으로 하여 숲해설의 중심의 사업을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원목 박스라든지 캠핑용 의자, 탁상, 테이블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 자원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상품들 또한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현재 대두되고 있는 ESG 경영을 기반으로 하였을 때는 제로웨이스트 상품 개발과 플러깅 같은 캠페인 형식의 사업 서비스 제공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 송도를 중심으로 해양 문화 관련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며 송도 이외에도 해수욕장, 영역망 해상 누각 등 다양한 컨텐츠들과 연계하여 체험해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꼭 체험이나 해양 레저 스포츠라고 해서 직접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사실 RC라든지 RC 잠수정 등 다양한 상품들을 대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런 이제 문화 체험 등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양한 모델 개발에 있어서 사람이 직접 하는 것과
조종하는 것과 그리고 드론들과 연계하는 것들 그리고 요트와 같이 그냥 유유자적 해양을 떠다니는 그냥 단순한 사업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요트를 비유하기에는 조금 비용적 부담이 큰 부분이긴 하지만요. 구룡포 내 장길리 해상 낚시터나 해상 민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상 펜션들이 또 이제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기에도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만약에 자연 친화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해양 펜션 조성, 해양 낚시터 조성, 해양 RC카 조성 뭐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자격 활동을 연계할 수도 있고 학교 교육이나 방과 후 교육 등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초기 투자 대비 많은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등 다양한 형태로도 모색할 수 있죠. 자, 이렇듯 포항수상자원과 체험 서비스를 통해 레포츠를 활용하고 자연 친화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구성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배와 그리고 오리배 형식의 발을 직접 노를 저어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들은 해수욕장에서는 불가한 부분이 있고 항만 등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반대로 해양 서킷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7대 요소들 중에 다양한 활동들과 중복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또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 모티베이션들을 전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런 지역의 거점 브랜드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이제 자연 친화 활동 등에 수반되는 영상 컨텐츠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지역 홍보와 수익 사업을 연계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의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시간적 요인이 조금 많이 발생하고 컨텐츠 기획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라도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한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추가 컨텐츠들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가 운영함에 있어서 저 앞에 알려드렸던 7대 요소들을 사실상 구분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 중에서 카메라맨이 항상 동행해야 대면이 아니라 동행하게 된다면 충분히 컨텐츠 요소들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컨텐츠라는 게 꼭 고화질의 해상도뿐만 아니라 요즘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수 있는 한계 범위 내에서 촬영하고 많은 영상적 요소들을 담는 것보다는 컷 편집과 자막 정도의 작업 환경을 구성해서 굉장히 좀 간편하고 짧은 영상들을 구성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즉 판매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수요하는 수요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할인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쇼츠 영상들과 같은 짧은 영상들을 준비하여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로컬 푸드와 연계하여 먹방 영상을 제작한다거나 다양한 체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미난 이슈들 그리고 스토리들을 영상으로 담게 된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관광 요소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포항시 로컬을 유튜브 영상의 콘텐츠로 활용해서 다양한 산후군이 발생하고 없어지는 과정상에 영상 매체로 활용한 콘텐츠를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생산품, 사람, 사업자 서비스, 문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로컬 잔들을 활용한 영상 매체들이 생겨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정확하게는 영상 매체가 생긴다라기보다는 해당 유튜브 영상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들이 다수 발생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상 컨텐츠의 컬라보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활동 범위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기타 유형으로서는 이런 과메기를 활용하거나 제철 음식 등을 먹방하는 거, 그리고 지역에 있는 로컬 음식점들을 방문하여서 먹방하는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형태로도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영상 크리에이터는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항에 이주를 해오신 흥삼이라는 유튜버입니다. 지속적으로 음식 먹방 중심의 상품들을 만들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 기준으로 지역의 상품, 관광 자원들을 홍보할 수 있는 형태의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이주해 와서 다양한 컨텐츠를 연계해서 영상 컨텐츠 생산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유형의 컨텐츠 제작자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이 홍삼이 아직도 있나 해서. 구독자가 무려 260만 명이나 되네요. 아, 집에 포항에도 있고, 다시 이제 서울에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돼 있네요. 잠깐, 아니구나. 그냥 옥상이구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했던 화면이긴 한데, 게장부터 시작해서 대게, 해산물, 쭈꾸미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들에 대한 먹방과 그의 이제 내용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판매처 공유 및 홍보 전략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지역의 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비용을 편성하거나 제품을 협찬하는 방식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 조회수가 100만, 1000만, 억, 10억, 14억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복 조회수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조회수들이 있겠지만 거의 조회수만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이상, 인구의 이상의 컨텐츠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영상은 관련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 뒤에서 다음 김지호 이사님의 수업을 통해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과 작성 팁을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듯 로컬 크리에이터는 7대 주요 핵심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알려드렸고요. 잠시만요. 7대 비즈니스 유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 수익 사업을 연계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지역 가치, 로컬 푸드, 지역 기반 제조, 지역 특화 관광, 디지털 문화 체험, 거점 브랜드, 자연 친화 활동 등 총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지사항을 파악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더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7대 그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과 사례 중심, 그리고 대입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모색하고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자, 굉장히 추운 겨울입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